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고유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복 착상 실패의 배아 요인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좋은 배아가 있더라도 자궁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아까운 배아를 잃을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자궁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상은 자궁 내막의 배아 수용 시기인 착상창 동안 이루어집니다. 착상창은 일반적으로 배란 후 6일에서 10일에 걸쳐 있는데요. 이 시기의 자궁 내막은 배아 착상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변화합니다. 배아는 자궁 내막에 도달한 뒤 부착되고 태반이 될 영양막 세포가 증식하여 자궁 내막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면 완전한 착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착상을 위해서는 우수한 배아와 수용성 높은 자궁 내막이 잘 동기화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착상은 이처럼 배아와 내막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완성됩니다. 자궁의 구조적 문제가 반복 착상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3D 초음파, 나팔관 조형술, 자궁경 등의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은 쉽게 말하면 자궁 내시경을 의미하는데요. 자궁 내막 상태를 카메라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 착상 실패 환자에서 초음파로는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자궁경을 통해 자궁 내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착상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 진단을 위한 자궁경 검사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경을 통해 본 정상 자궁 내막입니다. 내막이 부드럽고 깨끗해 보이죠? 양쪽 끝으로 나팔관 입구가 자궁 구멍으로 확인되고 자궁 내 공간이 좌우 대칭을 이룹니다. 먼저 자궁 용종인데요. 자궁 용종은 자궁 내막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발생하는 부드러운 조직입니다. 점막하 자궁 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 근육층에서 생기는데요. 자궁 내막 쪽으로 돌출되는 양성 종양입니다. 따라서 단단한 근육성 및 섬유성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용종은 직접적으로 착상을 방해하진 않지만 반복 착상 실패의 경우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점막하 자궁 근종은 절제하는 것이 임신에 유리합니다. 중격 자궁은 선천적인 자궁 기형의 일종으로 자궁 내강의 섬유 조직과 얇은 점막으로 구성된 벽이 자궁 공간을 나누어 착상을 방해합니다. 자궁경을 이용한 중격 절제술을 시행하면 임신율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궁 내 유착은 소파술, 자궁 수술, 감염 등으로 인해 발생한 흉터 조직이 자궁 내벽에서 서로 엉겨 붙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착은 자궁 공간을 좁히거나 비정상적으로 변형시키며 얇은 막처럼 보이는 조직이나 단단한 섬유성 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궁경을 이용한 유착 박리술을 통해 섬유질 조직을 제거하고 자궁 간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착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이 확인되었던 자궁 내막의 사진입니다. 자궁 내막의 표면이 균일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며 두꺼워져 있습니다. 창백하게 보이기도 하고 일부는 붉거나 출혈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궁 내막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초음파로 자궁 성근증이 진단될 수 있는데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으로 침윤하면서 자궁이 커지는 질환입니다. 이때는 호르몬제로 자궁 크기를 줄이고 배아 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나팔관 조형술로 나팔관의 문제를 확인하는데요. 나팔관 말단부가 손상되거나 감염이 되어 막혔다면 체액이 쌓이고 역류하며 착상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나팔관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은 한 달 주기로 두꺼워졌다가 얇아지는 변화를 거치며 착상을 준비합니다. 배란 후 황체기 중반에는 내막이 최소 7mm 이상이어야 착상에 유리하고 평균적으로 8에서 10mm의 두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삼중선이 명확하게 관찰될 때 착상률이 높습니다. 자궁 내막이 6mm 이하로 얇거나 14mm 이상으로 지나치게 두꺼운 경우 착상 성공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 착상 실패 환자는 내막 두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막이 반복적으로 얇은 경우 호르몬 보강 치료, 자궁경 검사를 통한 자궁 내막 유착 및 만성 자궁 내막염 확인이 권장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와의 상담 후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나 자궁 내막 자극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 준비 상태와 배아의 발달 속도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신선배아 이식보다는 동결배아 이식이 유리합니다. 동결배아 이식은 우수한 배아를 여러 개 모아 자궁 상태가 알맞을 때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배아 이식에 비해서 10에서 20%가량 이식 성공률이 높습니다.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주치의와의 상의를 통해 배아에 히알루론산 코팅막을 씌워 자궁 내막의 점도를 높이는 배아 글루 시술이나 배아가 투명대를 뚫기 쉽게 조작하는 보조 보아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자궁 내막 조직을 채취해 유전자 발현을 분석해서 자궁 내막이 실제로 수용 가능한 상태인지 비수용성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착상창 시기를 확인해 배아 이식의 시기를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의 검사 결과를 적용하려면 실제 이식 시점과 검사 시점의 자궁 내막 수용성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반복 착상 실패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배아와 자궁뿐만 아니라 당뇨,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 혈전 관련 인자, 부부 염색체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수면, 식이,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같은 검사를 하더라도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정 인자의 이상을 놓고 이 문제 때문이다 라고 단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질의 정상 배아를 꾸준히 이식하면 결국 임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들이 있으며 실제로 반복 착상 실패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정이 길고 쉽지는 않지만 결국 언젠가 된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주치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정확한 평가와 근거 기반의 치료 계획을 따른다면 행복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반복 착상 실패의 자궁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